사업자가 있는 게 유리한지 네. 없는 게 유리한지 물어보시는데 요거에 대한 해답은 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헬퍼 조 팀장입니다. 네, 오늘 2024년도 또 새해를 또 시작하면서요. 대표님들께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정부 지원 사업을 할 때 주요하게 묻는 그 질문 5가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간단하게 본부장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B 기업환경지원센터 진솔한 본부장입니다. 일단 오늘은 정부 지원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오랜만에 또 조팀장이라도 시간 함께 했는데 네, 가볼까요? 가볼까요? 좋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중소기업 대표님들께서 많이 받는 그 질문 5가지인데요. 그 중에 어떤 정부 지원 사업 관련해서 네네. 사업자의 유무 좀 궁금하다고 네. 하는데 어떤 게 좀 유리한지 좀 네.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요 내용은 유선으로 됐든 아니면 이제 대면을 했든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탭을 만들었습니다. 네, 일단 사업자의 유무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십니다. 사업자가 있는 게 유리한지 네, 없는 게 유리한지 물어보시는데 요거에 대한 해답은 경력이 답입니다. 무슨 네네, 말이냐? 이 경력이 없는 분들이 네, 굉장히 이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음, 뭐 경력이 당연히 없을 수도 있겠지만 네, 이제 경력이 없는 분들은 보통 지원금으로 접근하려고 하기보다 이렇게 자금으로 받으려고 하세요. 왜냐면 지원금은 보통 어떻게 소문이 나 있죠? 굉장히 까다롭고 그렇죠. 어렵고 이렇게, 공짜 돈이다 보니까 네, 어렵다고 많이 네,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자금으로 좀 많이 컨택을 하려고 하시는데 사업자를 아직 내기 전이니까 어떤 게 많이 유리하신지 물어보는데 이 사업자 대출은 경력이 있다면 사업자를 내지 않고 가는 게 유리하고요. 오, 경력이 없다면 평가할 항목이 없으니 네, 재무제표와 가지고 있는 이제 추후 기술이나 아이템으로 승부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업자의 유무는 경력으로 판가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경력이 있거나 혹은 없거나 둘 다 네. 일단 사업자 등록증이 좀 있어야지만 좋다라고 네네.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경력이 좋게 있다면은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기 네, 전에 맞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을 좀 신청하는 게 훨씬 네네. 유리하다. 또 새로운 팁을 좀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정부 지원 사업에서 네. 어떤 정책 자금이 아닌 어떤 네. 무상 지원금이나 창업 지원금의 어떤 기준은 좀 어떻게 되는지. 음, 일단 대출이 아닌 거잖아요. 네, 지원금에 대한 기준은 23년도와 24년도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네, 2024년도의 기준은 국가는 ESG에 해당되는 기업만 지원을 하게 되는데 네. 좀 어렵잖아요. 용어 그렇죠. 자체가. ESG를 좀 설명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ESG는 이제 친환경, 네, 그다음에 사회, 그다음 지배구조에 해당되는 기업을 말을 하는데 네, 이 세 가지에 모두 부합되기가 어렵겠죠. 네, 보통 이거를 모두 부합하려고 하면 최소 중견기업은 돼야 음, 이거에 대한 이제 플랜도 보고 하고 삼성, LG, SK 같은 경우에는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네, ESG에 대한 또 보고서가 매년 나옵니다. 네, 네, 네. 심지어 이 ESG 정책을 국가에서 시행하기 전에 먼저 하고 있었어요. 어, 지금 스타트업 하는 기업들이 따라하기 어렵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ESG 관련해서 무상 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는 좀 2가지로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는 환경과 연관되어 있는 업종이어야 된다. 음, 예를 들면 현재 국내 이 쓰레기 매립지 문제가 많이 터지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환경 오염의 폐기물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화두가 플라스틱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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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들어보시죠? 그래서 요즘 뭐 재생 플라스틱 아니면 뭐 재활용 플라스틱 아니면 플라스틱을 매립을 했을 때 이 쓰레기 매립지 묻었을 때 뭐 짧으면 2년, 길게는 뭐 5년, 10년까지 빠르게 좀 분해되고 썩는 네, 이런 기술들이 있으면 친환경 기술로 봐서 개발 지원금이라든지 창업 지원금을 지원을 해줍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와 지배구조 기업인데 국내 기업은 이제 4대 보험 가입 기준으로 가입을 한 청년 고용을 한 기업, 취약계층 고용한 기업,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 이런 기업들과 추가로 재단이나 그 사회재단 같은 곳 있죠. 네, 기부할 수 있는 이런 재단이나 국가에 기부를 하는 기업들에 한해서 이 ESG 관련 창업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이 2가지가 이제 부합이 되면 너무나 베스트일 것 같고요. 네, 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창업 지원금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확실히 친환경 관련된 네네. 거는 좀 많이 와닿을 수 있을 것 네네. 같거든요. 이게 업종에 대한 네, 내용이니까. 맞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제 그 어떤 네네. 사회적인 어떤 책임이나 어떤 지배구조에 대한 내용들은 네네. 조금 어려울 것 어렵죠. 같아요. 근데 이제 방금 풀어주신 대로 뭐 이제 네. 어떤 뭐 고령자를 네네. 뭐 채용을 하거나 뭐 네네. 청년들을 채용을 하거나 취약계층이나 뭐 네, 경력, 여성 단절 네네, 흔히들 들어볼 수 있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으니까 좀 감이 네네. 오는 것 같고요. 네. 새롭게 사업자를 어떤 만들기 전, 네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부터 요소들을 잘 그렇죠, 그렇죠. 맞춰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정책 자금을 받을 때 어떤, 그래도 신용 점수 이런 거 굉장히 네,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최소는 뭐 몇 점이고, 이게 기준이 네. 다 달라요. 맞아요. 누구는 뭐 네네. 600점이다, 뭐 700점이다. 그거에 대한 기준을 네. 조금만 명확하게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정책 자금 기준으로, 네, 정책 자금 기준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다. 최소. 나는 이 사업자 대출로 최소 1억 원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4등급은 되셔야 돼요. 국가에서는 이제 신용평가 기관이 몇 군데가 있죠? 대표적으로. 네. 지금 두 군데 두 군데가 대표적으로 있죠. 이제 KCB, 그다음에 이제 나이스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네, 각각 순서대로 KCB는 805점이 돼야 되고요. 네. 나이스는 768점이 돼야 됩니다. 이 점수가 이상이라고 하면 최소 1억을 받는 데는 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네. 다만 그럼 그 밑에는 또 대출이 안 나오냐? 또 그거는 아니거든요. 네. 600점, 700점도 이제 대출은 되는데 4등급 이하일 경우에는 평균으로 좀 많이 받는 금액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음, 억 단위로는 사실상 좀 많이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점수 구간이고요. 네. 평균 3천만 원에서 많아야 한 5천만 원 정도. 근데 이 5천만 원도 특례 보증이나 아니면 네. 어떤 국가적인 타격을 입힌 뭐 시기,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코로나19, 뭐 사스 과거에 네. 이런 데이터가 없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3천에서 마무리가 되고 특례 보증이 한도에 열리면 많으면 한 5천만 원 정도. 네. 그래서 기준은 4등급으로 좀 통상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업이 만약에 좋아요. 네. 재무가. 그러면 또 이 법인 또 신용 등급이 있기 때문에 개인 신용 등급보다 법인 신용 등급도 상쇄될 수 있는 점. 평균 신용 점수는 4등급에서 위아래로 플러스 마이너스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KCB 네. 어떤 나이스 기준으로 뭐 805점, 뭐 768점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러면 정책 자금을 받는 입장에서 네. 저 같으면은 KCB 뭐 805점이 더 높으니까 네네. 그것만 말할 것 같은데, 실제로 기관에서는 네네. 어떤 걸 좀 중요하게 보는 그런 게 있나요? 보통은 나이스를 좀 많이 봅니다. 네. 나이스라는 점수를 좀 많이 보는데 실제로 제 소공에서도 나이스 기준으로 점수를 판단을 하기도 하고 네. 이런 실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나이스에서 점수가 805점인 겁니다. 그럼 4등급 이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업 대출을 받으러 갔어요. 처음에 네. 내가 시험 점수가 800점이 넘는다.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관에서 오케이 재무도와 시험 등급을 보니까 저희가 기합으로 2억 원 정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 우리 개인정보 제공 동의하고 실사하고 진행해 보시죠 했는데 실사 때 신용 점수를 열어보니까 KCB가 500점대인 겁니다. 왜 그런 거죠? 이 KCB와 나이스가 이 평가하는 그 지표가 다른데 네. 정확하게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왜냐면 거기서도 항상 말을 자세하게 안 해줘요. 네네. 뭐 카드 사용량이 많거나 네. 적거나 흔하게 듣는 거죠. 네 너무나도 네.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인데 그런 지표로 KCB가 점수가 너무 낮은 거죠. 그래서 KCB가 500점대고 나이스가 800점대니까 요 평균으로 점수를 맞춰보니 700점 정도 나온 거죠. 그래서 2억 원 나올 용자가 1억 1천만 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오히려 이제 신보 측에서도 미리 우리가 1차 그 대면을 할 때 이걸 알았으면 대표님한테 좀 이렇게 잘 말씀을 드렸을 텐데 설명을 안 드리고 확인 안 하고 실사 때 와서 확인하니까 뭔가 거짓말한 것 같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기관 담당자도 굉장히 좀 미안해했던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올해. 좋네요. 네네. 이게 아무튼 나이스 기준으로 또 네네. 어떤 KCB도 같이 또 보는 거기 때문에 신용 관리를 잘 해야 된다. 네,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도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어떤 R&D 자금을 좀 받거나 네. 기술로 인정받는 좀 업종에 대해서도 네네. 좀 사실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럼 이 개발 기술을 하는 기업과 개발 기술을 하지 않는 단순제조라고 하면 어느 기업의 R&D를 지원해 줄 것 같으세요? 중진공은 장점이 금리적인 부분이 있는데 창업 기업한테 왜 받지 않느냐? 연장이 없어요.